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리반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뉴턴의 방법 모두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 짓는 시간 가졌고 5장 들어가는 차례죠. 우리 교재에서는 2절 끝부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만적분의 엄밀한 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파티션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교재 5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사진 구간 A, B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왜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적분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적분을 여러분이 yfx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넓이를 여러분이 계산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이렇게 직사각형들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랑 b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n등분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n등분을 했으면 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왼쪽에 있는 것의 함수값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의 함수값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만약에 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은 f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가 되겠죠. 이게 이제 오른쪽 길이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택하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데 이걸 극한 보낸 거. 이걸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의 정의로 우리 고등학교 때 택했어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달라져가지고 부정적분을 이용한 라제프 비 빼기 라제프 이거를 정적분의 정의로 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올바르죠. 이걸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대부분 다 택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정의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이 유리수 값에 너무 의존해요. 이 함수 값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예를 들어 0이고 B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함수 값이 딱 유리수인 것만 이제 이 정적분 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번에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x가 유리수일 때 0, 무리수일 때 1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리수일 때 0이고 무리수일 때 1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넓이를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넓이가 물론 좀 잘 정의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어, 만약에 이 분홍색 혹은 이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 이걸 정의로 택하게 된다면 그냥 아무런 무리수에 대한 고찰 없이 어, 함수값은 유리수에서 항상 0이니까 그냥 0 곱하기 n분의 1 이거를 이제 극한취한 게 되어서 그냥 0이 나와요. 그 무리수에 대한 정보는 아무런 정적분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거는 좀 불편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일 때 함수값들도 분명히 넓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 방안으로 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분할을 n등분 했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분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값을 택할 때도 아무렇게나 함수값을 택하더라도 그렇게 넓이를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리만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를 거거든요. 여튼 이 과정 속에서는 등분을 하는 과정과 함수값을 택하는 과정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 그 분할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좀 크게 지워봅시다. 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0부터 1까지 구간을 A부터 B까지 구간을 분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A부터 B까지 이제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할 건데 n-1개의 포인트들을 이제 잡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A와 B 사이에 포인트들을 잡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in an increasing order. 증가하는 순서로 잡을 겁니다. So that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택하게 되냐면 x0가 제일 작고요. a라고 하는 x0, x0를 이제 a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n-1개를 잡는다 그랬죠. x1, x2, 점점점 xn-1까지 n-1개를 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xn은 이제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는 정해져 있는 거고 x0, xn은 정해져 있는 거고 x1부터 xn-1까지가 내가 이제 택하는 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set x0부터 xn까지 전부 모아놓은 것. 네, 이 셋을 뭐라고 하냐면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이렇게 불러요. 닫힌 구간의 분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우리의 관례가 있어요. 관례.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부터 2까지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1, 1.5, 2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이 될 텐데 그죠? 하나만 이렇게 딱 가져와서 닫힌 구간을 이렇게 이제 1.5를 이용해서 쪼갠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쓰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원칙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순서상하고 다른 게 없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집합으로 둠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튼 우리가 이제 보통 분할을 쓸 때는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분할이 뭔지 알겠죠? 좋아요. 여기서 이제 x0부터 xn까지 이렇게 이제 x1부터 xn-까지 수를 투입해서 이렇게 다 쪼개 놓으면 구간들이 다 쪼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xk-, 그러니까 어떻게 구간들이 쪼개져요? x0, x1, x1, x2, 점점점 xk, xn-xn 이렇게 이제 다 쪼개지겠죠? 얘네들이 이제 sub interval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구간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래서 the sub interval xk-xk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이거를 is called 뭐라고 부르냐면 the case subinterval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k번째 부분 구간이 된다는 거죠. 왜 k번째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n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첨자가 이제 똑같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들 네, 두 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The largest subinterval width. 부분 구간의 가장 큰 길이가 이제 뭘까요? xk 빼기 xk-1 그죠? 이거의 최대값이 되겠죠?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 중에 가장 큰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norm of p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약간 절대값을 두 번 쓴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죠. 바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분할 P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0, 1.2, 1.5, 2.3, 2.6,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는 닫힌 구간 0,3을 분할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소구간을 모두 찾아라. 소구간은 이제 0, 1.2, 1.2, 1.5, 1.5, 2.3, 2.3, 2.6
그리고 2.63 이렇게 되니까 총 몇 개 있어요? 네, 5개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P의 노멀을 구해라. 이 소구간의 길이 중에 제일 큰 걸 찾아라 이거죠. 얘는 1.2, 얘는 0.3, 이 길이는 0.8, 이 길이 0.3, 이 길이 0.4잖아요. 제일 큰 거는 1.2죠. 그래서 P의 노멀은 1.2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자, 유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을 n등분한 분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닫힌 구간 A, B를 n등분해래. 그러면은 이제 A, B가 있으면 이 길이를 n등분하면 한 소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네, subinterval width는 n분의 B-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n분의 B-A, A 플러스 n분의 B-A의 2배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n등분한 분할은 P에는 A 플러스 n분의 B-A, A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B-A 쭉쭉쭉 해서 A 플러스 n-1 곱하기 n분의 B-A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n 곱하기 n분의 B-A 이거는 B죠. 네, 이렇게 PN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orm of PN을 구해라 그랬는데 PN의 norm은 소구간의 길이 중에 제일 큰 거죠. 근데 소구간의 길이가 전부 다 n분의 B-A니까 norm도 n분의 B-A가 되겠고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분할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분할을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리만 적분이 뭔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et f a b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이 함수를 실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리만썸이라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 합을 정의를 할 건데, 자, 리만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 on AB, F의 AB에서의 리만썸이 뭐냐면 SP라고 부르는 이 합이 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델타 XK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P가 이제 파티션이 될 거고 partition on AB가 되겠죠. 오브라고 해도 되고 여튼 AB에서의 파티션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부르면 왼쪽부터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델타 XK는 뭐냐면 XK에서 XK-를 뺀 거, 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YNFX가 이렇게 있으면 굳이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지 말고 그냥 쭉 이렇게 그립시다. 자, YNF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X0고 분할을 이렇게 전부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할하는 게 꼭 n등분 할 필요 없이 맘대로 분할을 해라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XK에서 XK-를 뺀 거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세로의 길이는 뭘로 택하냐면 아무 함수 값이나 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CK는 XK-1과 XK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택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리만썸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이 리만썸은 어떻게 분할을 잡냐? 그죠? 분할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CK를 어떻게 잡냐? 이 두 가지 선택에 의존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선택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F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러분 CK는 XK-1이어도 되고 XK여도 돼요. 등호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닫힌 구간에서 F가 연속함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CK를 최대가 되도록 그 함수값이 최대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택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리마크예요. 그냥 잠시만요. If we choose CK so that
all FCK are maxima on xk-1부터 xk까지. 그래서 이제 xk-1부터 xk까지 이 구간에서 fck가 전부 최대가 되도록 ck를 택하면, 그랬을 때 리만썸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펄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합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상합.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최소가 되도록 여러분 만약에 잡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lower sum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하합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적어드릴까요? 한국말로는 상합 그리고 하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큰 거, 그죠? 윗상자 쓰는 거 위에 아래 하자 쓰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용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리만 썸이에요. 그래서 이제 P에 의존하고 CK에 의존하는구나 라는 사실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적분은 이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 이제 이거를 극한 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n등 보냈다 이런 게 아니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할이 굉장히 점점 작아지면 되는 거죠. 점점 그 분할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보면 이 넓이, 실제 이 그래프 아래 밑넓이랑 점점 그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리만썸이 비슷해질 것이다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분할을 잘게 쪼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의 norm이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분할의 길이 중에 제일 큰 게 0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게 0으로 가니까 나머지 소구간의 길이도 전부 0으로 가겠죠. 그죠? 소구간의 길이 중에 제일 큰 게 0으로 가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도 전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할의 norm이 0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리만썸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리미트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이제 n등분했다고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써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괜찮죠? 이게 어떤 한 값으로 수렴하면 우리가 정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F는 닫힌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쓰면 이건 이제 잘 정의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정의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K에도 의존하고, 그다음에 norm of P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뭐 얘를 x라고 뒀을 때 얘는 x에 관한 함수여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극한의 정의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새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새로 해볼게요. 그래서 definite integral j가 definite integral of f over ab f의 a, b에서의 정적분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norm of p가 충분히 작으면 이 값이 충분히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가져오는 거죠. 똑같아요. 시작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norm of p가 충분히 작으면, 이게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은 such that if, 근데 이제 p가 이제 뭔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p가 이제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if for every partition P는 이제 x0 점점점 xn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이거는 A, B의 분할인데요. 근데 얘가 충분히 작으면, norm of P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절대값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델타 XK 마이너스 J, 이게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CK의 choice, 그러니까 CK를 어떻게 택하냐, 그
선택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문장이 더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이것만 적으면 됐었는데 극한의 정의에서는 여기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And any choice of ck in xk-1부터 xk 닫힌 공간 xk-1에서 xk-1, 사이에 xk를 어떻게 택하든 그리고 파티션을 norm of p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그 파티션을 어떻게 택하든 만약에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델타를 내가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적분이 J가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괜찮죠? 좋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이런 J가 존재하면 in this case 이 경우에 우리가 J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we write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we say that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다 이제 가능한 말이에요. The Riemann sum of J F on AB. 그죠? AB에서의 리만썸이 F의 리만썸이 J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쓰지 말자. 리만이라는 말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그럼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굳이 적분 가능성에 리만이라는 말을 붙인 걸로 보아 적분 가능하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케이스 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우리 미적분학 과정에서는 리만 적분 가능성밖에 안 다루고요. 나중에 해석개론도 좀 안 다루긴 하는데 실해석학을 공부를 하시면 뭐 르벡 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비주류긴 하지만 뭐 generalized Riemann integrable function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적분 가능성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이걸 리만 적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특수한 케이스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케이스는 그쵸 분할 이렇게 n등분하는 분할을 택하고 n등분하는 분할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양 끝값을 사용하는 거죠. 함수값으로서. 그런 케이스, 즉 언제냐면 PK를 특수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뭘 다뤘던 거냐면 그 분할을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B 이걸 택하고 그리고 CK라는 것을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이걸로 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적분의 정의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왜냐하면은 norm of P가 0으로 간다는 게 결국 n분의 B-A가 0으로 가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F, CK, A 플러스 K, n분의 B-A 그리고 델타 XK 여기서 여기 빼면 n분의 B-A죠.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 이거랑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분 가능하면 리만 적분 가능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의인 이 극한도 그 적분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서는 적분 가능한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적분 가능하다면 이 값이 그 정적분 값이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이것만 확인해서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좋은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속함수에서는 이 경우만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인데요. Theorem 1 볼게요. 만약에 f가 연속이면 혹은 이제 f가 at most finitely many jump discontinuous
jump discontinuities there. 이게 무슨 뜻이냐면 jump discontinuities라고 하는 건 이제 점프 불연속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A에서 이제 jump discontinuity를 갖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A에서 jump discontinuity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정리를 해서 예쁘게 써드리면 F가 jump discontinuity at A에서 jump discontinuity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right limit and the left limit 좌극한 우극한이 다 존재하고 어디서? A에서죠. A에서 존재하고 and but they are different. 하지만 그들이 다른 거. 그 경우에 우리가 jump discontinuity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이런 불연속점이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불연속점이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죠. 발산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거는 jump discontinuity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은 F는 integrable 합니다. F is integrable over AB.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다뤘던 대부분의 함수는 전부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 연속이든지 아니면 jump discontinuity를 갖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이 다루는 함수가 기존에는 다 적분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특수한 케이스인 이 적분만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적분 가능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값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어떤 분할을 택하든 어떤 CK를 택하든 상관없이 정적분 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적분 가능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걸 정적분의 정의로 택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괜찮죠? 자, 이게 그러면 왜 성립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하려면 또 실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약간 위상적인 것도 약간 필요하고 해서 원래는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하지 않아요. 미적분학 수준에서 원래 하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증명 과정 중에 이제 핵심적인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를 연습 문제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증명 중에 핵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연습 문제는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87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나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F가 이제 uniformly continuous 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균등 연속이다 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컨티뉴어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 다른 게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for every x1, x2 A, B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x1과 x2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we have 절대값 fx1 fx2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continuous 하다라는 건 뭐였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절대값 x-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a에서 continuous 하다 이거는 이제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a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이제 연속성의 정의였죠. 사실은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a가 엡실론보다 작다. 여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사실 숨어 있죠. 그죠? 모든 x, 물론 이제 실수일 텐데, 그러니까 이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fx-fa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이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모든, 존재한다,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화사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quantifi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정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 그러니까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모두 연속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모든 A에 대해서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A에 대해 닫힌 구간에 안에 있는 A라고 하면 좀 겹치네요. C로 바꿉시다. C로 바꿔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건 AB 안에 있는 모든 C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균등 연속은 뭐냐면, 자, 이쪽에 있는 이 델타는요, 이쪽에 있는 이 델타는 C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뭐 1을 줬으면 그 1에 맞춰서 여러분이 델타를 정했기 때문에 뭐 C에 의존하지 않게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연속성을 보일 때. 그래서 이 델타는 C에 의존합니다. 자, 양화사만 여러분이 여기서 쭉 살펴보시면 지금 양화사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임의의 C에 대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 임의의 델타가 있어서 임의 X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임의라는 거는 델타는 바깥에 있는 C랑 엡실론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죠? C와 엡실론에 의존. 근데 X에는 의존하지 않죠. 이거를 좀 헷갈려요. 이게 사실 처음 보는 거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말에서 여러분이 델타를 잡을 때 C랑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게 잡고, 그러니까 C랑 엡실론에는 의존해도 괜찮은데 X에는 이제 의존하지 않게, 그렇게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증명해 놓은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uniformly continuous라는 거는 어, 여러분이 양화사로 표시를 해봤을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모든 x1, x2에 대해 AB 안에 있죠. 이랬을 때 절대값 x1-x2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1 fx2가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니까 사실 C 자리에 새로운 문자 y를 여러분 추가한 거죠. 새로운 문자를 이제 추가한 거. 그러니까 C는 우리가 C를 고정시켜서 이제 논의를 전개한 게 아니라 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양화사가 이 C, 임의의 C라는 이 양화사가 안으로 들어간 형태예요. 죄송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델타는 엡실론에는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엡실론은 의존해요. 그죠? 엡실론에 따라서 이 델타는 다르게 잡는 건 맞는데 x1과 x2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명제인데 양화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명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헷갈리나요? 여튼 두 개는 다른 명제고,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델타를 여러분이 택할 때, 델타를 택하는 게 결국 우리 증명의 핵심이죠. 델타를 여러분이 택할 때 그 델타가 여기 있는 연속성에서는 이 C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C에 의존하지만 C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기 있는 이 델타를 잡을 때는 C에 의존하지 않도록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x2에 의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균등 연속이 아니에요. 0 이상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균등 연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확한 증명은 하지 않고 제가 그림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못 그렸다.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이 이 점에서 이 x는 1이라는 이 점에서 여러분이 엡실론 밴드를 그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엡실론 밴드를 잡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델타를 택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연속성의 사실 정의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델타를 충분히 택할 수 있어. 근데 그 택한 델타가 딴 곳에서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딴 곳에서도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뭐 3에 가서도 똑같은 엡실론을 잡았을 때, 똑같은 이 크기만큼의 엡실론을 잡았을 때, 이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델타를 똑같이 잡더라도 이게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지금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y는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 델타를 이 점마다 균일하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도록.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균등 연속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형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x1과 x2라는 이 차이가 두 어떤 값의 차이가 그냥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간다. 무조건 이 두 수의 차이가 어디서 잡든 간에, 어떤 수직선 상에서 두 수를 잡든 간에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 함수 값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게 이제 균등 연속의 정의가 됩니다. 사실 살짝 이게 연속성하고 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명제는 보통 미적분학 시간에 하지 않고 해석개론 시간에 하고, 해석개론에서 아마 처음 만나게 되는 좀 어려운 명제일 거예요. 어려운 정의일 텐데 한번 곱씹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뭐가 알려져 있냐? 원래 연속성하고 균등 연속은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균등 연속이면 연속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uniformly continuous 하면 continuous한 건 맞는데,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닫힌 구간에서는 역도 성립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continuous function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해석개론 시간에 할 것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명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보일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상합과 하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상합과 하합.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P라는 분할을 잡았을 때 만약에 연속함수라면, 우리가 지금 연속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연속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보이고 싶고, 물론 이제 jump discontinuity를 갖는 경우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잘라서 보면 되는 거라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연속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상합, 하합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각 구간마다, 소구간마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합, 하합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적분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 J 값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원래는 맞는데, 사실 이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norm of 분할, norm of P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0으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차이가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이 차이가 분할을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나머지 그 구체적인 정적분 값을 찾는 거는 그 뒤 문제고, 이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0으로 간다 라는 걸 보이는 게 적분 가능함을 보이는 거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j 를 찾는 방법은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찾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가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증명에서의 핵심은 이 상합과 하합, F의 P에서의 상합, 어펄썸을 제가 UFP라고 표현을 한 거고, F의 P에서의 하합을 LFP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UFP 빼기 LFP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norm of P가 델타보다 작으면, P의 norm이 충분히 작으면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미 엡실론에 대해 델타가 있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이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괜찮죠? 다시 말하면 리미트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UFP 빼기 LFP가 0으로 간다. 이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괜찮죠? 자, 이거는 우리 교재 연습문, 교재래 제가 그 문제 나눠드린 거에서 문제로 냈습니다. 문제 1번인가 2번인가 있어요. 네,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증명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UFP, P를 일단은 분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단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스케치를 먼저 해보죠. 스케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P를 내가 A부터 B까지 지금 분할을 하고 있는데, 그죠? X0는 A겠죠? X1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UFP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f ck 델타 xk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ck에서 얘는 최대가 되죠. 라지 mk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LFP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dk, 이거는 이제 가장 작게 만드는 닫힌 구간 xk-1, xk에서 이것에서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최소값이 되는 거고. 괜찮죠? 자, 그럼 UFP 빼기 LFP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빼기 FDK 델타 XK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F는 균등 연속임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연속 함수니까 균등 연속이라고 했잖아. 이건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CK-FDK를 내가 CK와 DK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이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게 균등 연속의 정의죠. 균등 연속의 정의는 X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Y값의 차이도 충분히 작아진다 이거야. 어느 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게 균등 연속의 정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하는 만큼 엡실론이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네모보다 작게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네모 델타 xk보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구간의 길이의 합은 전체 구간의 길이인 b-a, 그러니까 소구간의 길이의 합은 b-a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b-a 네모가 나오겠죠. 자, 그게 엡실론이 되길 원하니까 네모는 뭘로 잡으면 돼요? 엡실론 나누기 b-a로 잡으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럼 스케치 다 했죠. 다시 돌아가서 균등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임의로 엡실론을 택했을 때, 지금은 엡실론 나누기 b-a를 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델타를 잡게 되면 그 델타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의를 전개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델타를 만약에 택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이 엡실론 나누기 b-a보다 작게 되도록 여러분이 델타를 택했을 때 자, CK랑 DK는 어디 안에 있어? 이소 구간 안에 있으니까 이소 구간의 길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CK와 DK의 차이도 델타보다 작아지겠죠.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보다 작기 위해서는 P의 노름이 델타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왜? P의 노름이 소구간의 길이 중에 최대인 거니까. 최대인 게 델타보다 작으면 각 소구간의 길이도 델타보다 작겠죠. 좋아요. 그럼 스케치 다 끝났어요. 증명해 볼게요. 자, since 닫힌 구간 A, B에서 F는 균등 연속이니까 F is uniformly 일단 take 엡실론을 해야겠죠. uniformly continuous on AB. there exists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for all x1, x2 in AB 그죠? 이거에 대해서 if 절대값 x1 x2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1 fx2는 엡실론 나누기 b-a보다 작게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now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suppose that a partition 분할 P는 x0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xn까지 가겠죠. 이 파티션 누구의? AB의 파티션이 satisfies 뭘 만족하냐면 norm of P가 델타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UFP 빼기 LFP가 엡실론보다 작은 걸 원해요. then 자 UFP 상합에서 하합을 뺀 것은 이걸 계산을 해야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델타 X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DK 델타 XK. 자, here since F는 연속이니까 어디서 xk-1과 xk라는 소구간에서 연속이니까 it has a maximum at ck에서 maximum을 가지고 and the minimum을 가져요. at dk에서 minimum을 가지죠. by 최대값 extreme value theorem 그죠? 최대차수 정리에서 여기서 그리고 또 also 델타 xk는 뭐냐면 xk 빼기 xk-의 소구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좋아요. 자, 이제 정리를 또 하면 끌어낼 수 있죠. fck fdk 델타 xk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의 차이가 궁금해요. 차이가. 자, 근데 fck 빼기 fdk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자, 절대값 취한 게 지금 ck-dk가 델타보다 작죠. 차이가. 그죠? on the other hand since norm of p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자, 절대값 ck-dk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xk-xk-1보다 작은데 이거는 norm of p보다 작거나 같고 그게 델타보다 작으니까 so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fdk라는 건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뭐보다 작아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엡실론 나누기 b-a 델타 xk보다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b-a분의 엡실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k가 되는 건데 이게 b-a니까 엡실론이 나와서 증명이 끝납니다. 좀 어렵나요? 사실 이거는 많은 미적분학 시간에 보통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 근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드린 건데 너무 어려우시면은
좀 나중에 수학적 실력이 싹 쌓아졌다 생각하시고 생각이 되시면 네, 그때 다시 돌아오셔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정적분의 정의랑 그 다음에 연속 함수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풀 프루프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파트는 제가 증명을 했어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리미트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 제곱 델타 xk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이때 p는 닫힌 구간 0, 2에서의 분할입니다. 네, 그대로 정의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그냥 표기법인데 자 0부터 2까지 해서 분할을 한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가 되겠고 피적분 함수는 x제곱이죠. 그리고 dx 써주시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리미트 norm p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탄젠트 ck 델타 xk가 되겠어요. 자 p는 0, 4분의 파이의 분할입니다. 그 말은 적분 구간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는 거고 피적분 함수는 탄젠트 x죠. dx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자, 유제 2번은 교재 없고 제가 만든 건데 형태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형태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분할을 임의로 잡을 수 있고 그 분할의 각 소구간에서 함수값을 임의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유의하면서 얘를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k는 1일 때를 넣어보면 이게 a 플러스 2n분의 b 마이너스 a고 n을 넣어보면 a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분의 b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럼 대충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a부터 b까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지금 분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a 플러스 2n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이 뭐예요? a 플러스 2n분의 3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중간점을 택한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a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b 마이너스 a에서 중간점을 택한 것,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니까 여기가 이제 n분의 b-a라 쓰고 b-a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구간의 길이 델타 xk, 그죠? 그리고 이게 ck에 해당됨을 발견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적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분할을 뭐로 설정하는 거야? a,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점점점, a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b 마이너스 a, 즉 b로 설정을 하는 거죠. 즉 구간을 n등분한 거로 설정을 하게 되면 리미트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norm of p가 0으로 간다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여기서 ck는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n분의 b 마이너스 a고 얘는 어디 사이 있어요?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와 k 마이너스 1 죄송해요. 콤마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이 닫힌 구간 사이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즉 k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c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xk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델타 xk는 xk에서 xk-를 뺀 거니까 n분의 b-a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n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1 a분의 1 곱해주면 원상복귀 되죠. 따라서 정답은 인테그랄, 자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겠죠. 그리고 ck는 x로 변하고
델타 xk dx로 변하고 그 다음 b-2분의 1 앞으로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형태일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제곱까지 탄젠트 n제곱분의 k-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1 n제곱분의 2예요. 자, 1을 대입해보시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 n제곱을 넣어보시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0부터 1까지 분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0부터 1까지 몇 등분을 했을까? n제곱 등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게 0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k는 1부터 차례대로 쭉 대입을 해보면 차례대로 쭉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 n제곱 분의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은 n제곱 분의 2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0부터 1까지를 n제곱 분의 n제곱 등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쭉쭉쭉 가서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안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안에 n제곱 분의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을 것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구간을 n제곱 등분하는 거야. 분할을 pn을 뭐로 설정을 하는 거냐면 0, n제곱 분의 1, n제곱 분의 2, 점점점,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ck는 k 여기서 이제 k 번째 소구간 안에 소구간이 그러니까 이 pn의 k 번째 소구간은 어떻게 돼요? n제곱분의 k-1, n제곱분의 k죠. 이 안에 ck가 있는지 ck가 있도록 그렇게 ck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n제곱분의 k-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 놓으면 정확하게 이 안에 있죠.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제곱까지 탄젠트 ck 델타 xk인데 자 델타 xk는 지금 상황에서 n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n제곱분의 2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2를 끌어내 주시면 얘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괜찮죠? 특히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놀머 p가 0으로 간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탄젠트 x d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도 실제로 해볼 수 있겠죠.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 n제곱이 있다 그래서 적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냥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서 봤을 때 그냥 p라는 게 p야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의 개수가 여기서 좀 보면 그렇고 다시 정적분의 정의에서 봤을 때 p라는 것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 그 개수가 여기에 찍힐 뿐이에요. 그 개수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가 n이냐 n 플러스 1이냐 이런 거는 딱히 정의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제곱이라고 해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얘 유제 2번까지 모두 풀어봤고 지금 같은 경우는 n제곱 등분을 제가 다 했는데 솔직히 이제 n제곱 등분을 안 해도 괜찮겠죠. 꼭 이렇게 등분을 하지 않더라도 분할을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럼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뭐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내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두시고 사실 크게 엄청 이거를 막 꼬아서 내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좋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까지만 하고 오늘 이번 수업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리만 적분이 지금까지 가능한 예시들 연속함수 가능하다 그랬고 그리고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유한계인 그런 함수들도 나머지는 다 연속이어야겠죠. 그런 함수들도 적분 가능하다 했어. 그럼 리만 적분 불가능한 예시가 뭐가 있느냐? x가
앞에서 제가 다뤘는데요. x가 유리수일 때 1이고 x가 무리수일 때 0인 함수. 네, 이런 함수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x가 1일 때 유리수, x가 0일 때 무리수 이렇게 생겼죠. 자, 그 이유는 단순한데 우리가 상합과 하합이 일단 리만 적분 가능하면 상합과 하합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j 값으로 동시에 수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UFP 마이너스 LFP가 P가 충분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norm of P가 충분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 돼버리면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해서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UFP-LFP가 엡실론 제로 이상이 되도록 그죠? 그런 어떤 걸 계속 잡을 수 있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그 뭐야 뭐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J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 존재한다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존재한다고 치면 UFP-J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고 LFP-J도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UFP-LFP라는 것은 삼각부등식에서 UFP-J 플러스 LFP-J 이거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고 얘도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으면 이 수는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노르마 P가 충분히 작게 된다면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할 겁니다. 네, 스케치는 이렇다. 그래서 상합과 하합을 계산을 해서 그게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 P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P를 제가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요. 임의로 A부터 B가 0이래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0, x1, xn-1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자, 이 분할에서 상합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UFP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CK, CK에도 의존하죠. 이 상합은 CK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최대값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XK 여기서 최대값은 XK-XK에서의 최대값이 되겠죠. 자, 지금 최대값을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소구간을 잡든 간에 이 소구간에서 최대값은 항상 소구간에서 항상 유리수점이 존재하니까 그 유리수점에서 최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수점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점에서의 함수값인 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유리수점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 구간 안에 유리수점이 항상 존재하니까 최대값 1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K 그리고 여기에는 뭘 적으면 돼요? 네, 최소값을 적으면 되는데 임의의 소구간 안에서는 항상 최소값인 0이 존재하겠죠. 무리수가 존재하니까 최소값으로 0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K 즉 소구간의 길이의 합이니까 1이 나올 거고 얘는요 0 더한 거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합과 하합은 항상 1이라는 그 간격이 벌어져요. 어떻게 분할을 잡든 간에 항상 차이가 1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uppose that 자,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fx is integrable.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래 적어보자. 우리 제대로 쓰는 거니까. 자, i.e. for every epsilon 자,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for every partition P 얘는 이제
0이고 얘는 1이겠죠? with normal p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리고 and for every ck xk-1과 xk 사이에 있는 이런 ck에 대해서 절대값 시그마 k1부터 n까지 fck 델타 xk 마이너스 j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j가 존재한다 이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엡실론을 여러분이 지금 이 간격이 1만큼 벌어진다는 걸 지금 발견을 했으니까 그 간격이 2분의 1 정도가 되도록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로 여러분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take 엡실론은 2분의 1 then there exists 이렇게 쭉 가서 얘가 2분의 1보다 작도록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적분 가능성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since xk there always exists a rational number 유리수도 그리고 무리수도 다 있어. 어디에? 구간에는 항상 유리수점과 무리수점이 존재합니다. xk-1과 xk는 모두 다른 수예요.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이 분할에서는 전부 다 다른 걸로 여러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수는 다른 수니까 구간 안에는 항상 유리수점, 무리수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e have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유리수점을 여러분이 rk, 무리수점을 sk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rk 델타 xk 마이너스 j도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그지? 근데 얘는 뭐예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써봅시다. 얘가 2분의 1보다 작은 걸 알고 있는데 이미 sk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frk는 얼마냐면 1이죠. 유리수점에서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절대값 j가 됩니다. 이게 1이니까 구간의 길이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절대값 1-j가 나오게 됩니다. and 그리고 또 무리수점에서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fsk 델타 xk-j가 되고 이거는 절대값 j가 되죠. 이게 0이니까 괜찮죠? 자, 따라서 자, 절대값 1-j도 2분의 1보다 작고 절대값 j도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절대값 1은 절대값 1-j 더하기 j인데 이거는 절대값 1-j 플러스 절대값 j 이하가 되고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근데 각각이 2분의 1보다 작아져가지고 1이 되죠. 그래서 1이 1보다 작다니까 we have a contradiction.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적분 가능성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 이제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예시를 하나 드린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3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유제 3번부터 출발해서 나머지 리만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